엄마 돈, 그건 내 권리야. 내가 아들이잖아.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인생의 대가를 왜 오빠 권리라고 해? 너가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이유도 뻔하지. 결국 다 너가 차지하려는 거잖아. 난 욕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엄마를 엄마로 대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만해라. 돈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변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무너진다. 엄마, 저는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진다고요. 민호야, 너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게 가장 큰 빚이다. 안녕하세요. 실화 같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채널 편지의 담아입니다. 만약 평생 농사만 지어오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초라한 차림으로 자식들을 찾아간다면? 과연 자식들의 진짜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심과 한 어머니의 결단에 관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전라도 고흥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순애 씨. 이제 7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탓이지요.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굽고 손바닥에 굳은 살만 남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식이 순애 씨의 귀를 스쳤습니다. 순애 씨, 이번에 순애 씨 땅이 개발 들어간다며? 땅 보상금이 꽤 나온다던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받아든 순간 그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숫자가 잘못 찍힌 줄 알았지요. 무려 50억 원대. 상상조차 못했던 거액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평생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이. 손이 덜덜 떨려 펜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찾아온 건 기쁨이 아니라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그 애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순간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 괜찮아라며 곁을 지켜준 딸 미정의 얼굴. 그리고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던 아들 민호의 뒷모습. 돈은 분명히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보상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일부러 해진 외투를 꺼내 입고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나온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 초라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결심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엄마인지, 그 애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그걸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순애 씨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고향집 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자식들 집이라 그런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모를 자식들이 어떻게 맞이할지. 그녀는 그 답을 알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과 인천으로 먼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3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고흥의 바닷바람이 멀어지고 대신 삭막한 빌딩 숲이 차창 가득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는 낡은 천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삶은 달걀 2개와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담긴 반찬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바쁘겠지만 이거라도 준비해 가면 좋아하겠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은 저절로 무거워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선 주차장, 화려한 조명까지. 그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것. 낡은 외투와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운동화를 신은 늙은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내 피부친데 설마 나를 외면하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순애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 뒤 문틈 사이로 아들 민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민호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밥은 먹었니? 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설레는 마음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초라한 차림새를 흘끗 훑어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안 돼요. 그 말과 함께 철컥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애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달걀은 구르다 모서리에 부딪혀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눌러왔던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며 서울까지 올라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단순한 바람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한 시골 노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순애 씨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낡은 천 가방을 꼭 쥔 채 순애 씨는 서울을 뒤로 하고 인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들은 차가운 말과 닫히는 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그래도 다르겠지. 어릴 때부터 엄마 편이었던 애니까. 버스는 한참을 달려 인천의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학교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순애 씨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미정의 집 앞에 서자 낡은 외투와 해진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혹시 얘도 민호처럼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2 팔을 벌렸습니다. 순애 씨의 초라한 차림새에도 낡은 가방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먼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신다고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와요.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이 낯설 만큼 포근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미정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마침 오늘 반찬 만들어놨는데 제가 금방 밥 차려드릴게요. 오랜만에 같이 먹어요. 그리고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새로운 반찬들을 꺼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순애 씨는 미정이 내온 밥상을 바라보다가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반겨주니 그저 고맙다. 그 순간 아들의 차가운 문 앞에서 무너졌던 마음이 딸의 따뜻한 품에서 다시 일어서는 듯했습니다. 밥상 위 된장찌개 냄새는 단순한 음식 향기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의 향기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애 씨는 미정의 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대신 이젠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주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잠시 전까지 미정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 밥상은 이미 치워졌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된장의 구수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방 안에 걸린 가족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결혼식 사진, 학교 발표회에서 미정이 상장을 들고 웃던 사진, 그리고 어린 손주들의 장난기에 가득한 모습까지. 사진 속 웃음은 모두 진심이었고 그 중심에 늘 미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 로비, 번쩍이던 대리석 바닥, 그리고 아들의 차갑게 닫히던 현관문 소리. 그때 느꼈던 차가운 공기와 지금 방 안을 감싸는 따뜻한 온도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순애 씨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세월이 만든 굵은 선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 하지만 거울 속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을 잊지 말아야겠다. 마음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드러내는 거구나. 순애 씨는 이 순간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아들과 딸, 두 자식의 태도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알려준 분기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고향 친구를 통해 어머니가 50억 원대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구체적일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충격과 욕망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신 거지? 며칠 전 자신이 어머니를 현관문 앞에서 쫓아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귀찮고 불편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순간이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괜히 그렇게 내쫓았네 그냥. 집으로 모실걸. 결국 민호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미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제야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저번에 제가 너무했죠? 사실 회사 일이 겹쳐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괜히 짜증처럼 내버렸어요.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정 역시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를 외면하던 사람이 오늘은 선물을 들고 와 미안하다 말하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실 집 대출이 많아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버겁네요. 겉으로는 미안해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돈을 향한 욕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준혜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속으로 떨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국은 이럴 줄 알았다. 며칠 뒤 민호는 또다시 미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미안하다던 태도를 이어받아 이번엔 일부러 웃는 얼굴을 하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미정아, 내가 엄마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 한다. 겉으론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의 눈길은 방 안 어딘가를 계속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혜 씨는 미정인의 집 안쪽 작은 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집을 그대로 두고 이번엔 자식들을 보고 싶어 작은 짐 가방 하나만 챙겨 올라왔던 터였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그 가방은 낡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지만 그 속엔 옷까지 몇 벌과 약봉지 정도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슬며시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가 50억을 받았다는데 그 돈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통장이나 도장을 챙겨 다니실 텐데. 그의 시선은 곧장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보려다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거실에서 물을 마시던 미정이 다가와 그의 행동을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금세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엄마 짐 정리 좀 도와주려고 했어. 이런 건 내가 챙기는 게 낫잖아. 그러자 미정은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짐은 엄마 거야. 손대지 마. 왜 몰래 뒤지려 해? 민호의 얼굴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몰래 뒤진다고? 내가 아들인데 그 돈은 결국 내 권리야. 너가 뭔데 끼어들어?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짐 가방 하나가 탐욕의 불씨가 되어 남매 사이에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혜 씨는 방 안에서 소란을 듣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선 며칠 전에 미안하다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욕심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받은 돈,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아들이잖아. 그 정도는 당연한 권리라고. 그 말에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빠, 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민호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몰라. 집안 대출이 얼마고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다 내가 짊어진 짐이야. 엄마 돈으로 내가 숨통 좀 트이는 게 뭐가 잘못이냐? 미정은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그건 오빠 사정일 뿐이야. 엄마가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를 왜 오빠가 당연히 가져간다고 생각해? 그건 욕심이야.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날선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래. 너가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다 너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미정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려. 난 엄마 옆에 있어서 감사할 뿐이야. 재산 때문이 아니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혜 씨는 두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 다짐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도. 거실에 흐르던 침묵은 숨 막히게 길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집착이 번뜩였고 미정은 차갑게 굳은 채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앉아있던 순애 씨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엄마가 다 알았다. 두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준혜 씨는 의자에 앉은 손을 힘주어 움켜쥔 채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도 괜찮았던 건 다 너희 둘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똑똑히 봤다. 민호는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엔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었겠지.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다 드러나더구나.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은 손을 움켜쥐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혜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을 내리듯 가방에서 파란색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손에 그 통장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 엄마가 너한테 맡긴다. 너는 적어도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니까.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전 그냥 엄마가 오셔서 기뻤을 뿐인데요. 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이더라.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거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미정은 통장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준혜 씨의 결단은 두 자식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준혜 씨의 손에서 통장을 건네받은 순간 거실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준혜 씨는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어. 엄마는 그걸 벌써 충분히 봤다. 민호는 당황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곁에 앉아 낡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순애 씨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같은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드러낸 본색은 스스로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준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미정이랑 함께 지내야겠다. 욕심이 아닌 진심을 선택해야지. 그녀는 남은 여생을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미정과 함께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웃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준혜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돈이 내 자식을 가려냈지만 동시에 내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거울이 되었구나. 그렇게 순애 씨는 아들의 탐욕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딸과 함께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로 얻은 돈은 결국 가족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의 욕심 앞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딸의 진심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돈은 순간의 행복을 살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